KF-21 랜딩 기어 개발 신기술 성공. 중국 잠깐만 한국이 언제 개발했어? 현무-5 전술핵급 위력 스펙 공개. 한국은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현대 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최강 무기 5개를 소개하고 각 무기의 특징과 성능,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K2 흑표 전차.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뛰어난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K2 전차는 120mm 활강포와 복합장갑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최신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대1 특징 및 성능. 별표 주포 120mm 활강포 엔진 1500마력 디젤 엔진. 속도 최고 속도 70km/h. 장갑 복합 장갑. 능동 방어 시스템. K2 흑표 전차는 다양한 지형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며 최신 방어 시스템으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높은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극대화합니다. 2. KF-3 이지스 구축함. KF-3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주력 함정 중 하나로 강력한 대공, 대함,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다수의 공중 및 해상 위협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대1 특징 및 성능. 별표 배수량, 만톤 속도, 최고 속력 30노트. 무장 SM-2 미사일, 해성 미사일, 홍상어 어뢰 방어 시스템, 이지스 전투 시스템. 램 대공 미사일. KF-3 구축함은 첨단 레이더와 센서 시스템을 통해 적의 공중 및 해상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의 해상 방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큽니다. 3. KF-21 보람의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로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최신 스텔스 기술과 뛰어난 공중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대1 특징 및 성능. 엔진 쌍발 터보팬 엔진. 속도 최고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2900km. 별표 무장 AM-2000 아이리스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을 통해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중 및 지상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전자전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높입니다. 4. 현무-4 탄도 미사일. 현무-4는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탄도 미사일로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다양한 탄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4대1 특징 및 성능. 사거리 800km 이상. 탄두 중량 최대 2톤. 유도 방식 GPS-INS 복합 유도. 발사 플랫폼 이동식 발사대. 현무-4 미사일은 높은 정밀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사일은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 무기입니다. 5. 셀비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한국은 최근 셀비엠을 개발하여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잠수함의 은밀성과 강력한 타격력을 결합한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대1 특징 및 성능, 사거리 500km 이상, 잠수함 플랫폼, 장보고 3급 잠수함 유도 방식, GPS 바이너스 복합 유도 탄두 종류, 고폭탄두, 관통탄두. 셀비엠은 적의 방공망을 우회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무기는 한국의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강 무기 5개는 K2 흑표 전차, KDX-3 이지스 구축함, KF-21 보라매 전투기, 현무-4탄도 미사일, 그리고 셀비엠입니다. 이들 무기는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과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방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이러한 첨단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국방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안보 칼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도와 대응 방안.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발한 우러 전쟁은 북한의 생존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개전 초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장기간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핵미사일 고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외화 획득과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탄약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 공격용 무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가 유럽의 안보 상황과 상호 연계되는 중대한 이벤트의 시작은 2023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방문 시 보스토치니 위성 발사장, 해외 공공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러북 간 군사안 보협력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후 2024년 6월 푸틴의 평양 방문 시 러북 간 군사동맹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2. 체결됨으로써 과거 탈냉전 시기에 유명무실화되었던 북러 군사동맹이 유사시 상호국 군사원조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이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10월 8일 이후 북한 특수작전군 11군단 병력 1,500명이 우러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지역 쿠르스크로 투입되는 파병 준비 전개 및 훈련 활동이 확인되고 북한과 러시아도 파병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유럽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 11군단 병력은 조만간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 전장에 도착하여 실전투에 투입되어 장기적 소모전을 통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최대 1만 2천 병력 수준까지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장기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지속에 따른 북한 내부의 식량난 등 경제난 가중 심화, 한류문화 유포 확산에 따른 장마당 세대 중심의 동요 움직임 등 하부 민중봉기를 차단하고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2023년 12월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 즉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및 장벽 설치, 아군 드론의 평양상공 비행활동 거짓 주장, 대남 오물풍선 투발 지속 등의 형태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너우전쟁 파병의 주목적은 첫째, 핵무장 고도화 완성과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 획득이 가장 크며 둘째,
북한군의 드론전, 인지전 등 현대전 전투 수행 능력 습득과 북한제 무기체계의 실운용 시험 적용 기회로 활용하고. 셋째, 북한이 추구하는 북핵 고도화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핵 2차 타격 능력 보유를 위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 핵추진 잠수함, 고성능 정찰위성 기술 등 및 수-35 등 최신의 전투기 함정 도입의 기회로 활용하며. 넷째, 한반도 전쟁 상황 발발 시 한미동맹의 버금가는 러시아의 군사원조 획득체계 보장 등 전쟁 개입의 뒷배 역할 등 전략적 목적하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러북중 권위주의 체제의 핵국가 연대와 대응하는 한밀, 호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자유민주주의 연대 간 신냉전의 국제정치 구도에 대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럽의 전장인 우러전쟁의 북한군 파병 사실은 우리의 안보태세 강화와 통일준비,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우크라이나군 주도하에 운용되는 대북한군 탈영 유도 및 포로에 대한 신문 참여 등 심리전을 포함한 인지전작전에 참여하고 북한군의 탈북을 유도하여 북한 내부의 실상을 알리는 등 외부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둘째, 북한군 특수작전군 및 전략군 미사일 부대 등의 지휘체계, 작전 전술 교리, 무기체계 운용 및 전투서열 관련 정보 획득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전시 아군의 대응작전 수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자유, 인권, 평화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공방어 무기체계 등 방어무기 및 비살상, 무기체계 지원을 기본 토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제공이나 최신식 무기체계 지원 여부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 필요한 경우 공격용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넷째, 북한 내부의 결속 강화를 위해 천안함 피격 도발 방식의 NNL근에 경비 중인 함정이나 서북도서 또는 접촉 지역에 대한 포격 도발 또는 무인기 오물풍선의 화생방 물질이나 폭발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 등 성동격서식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11월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재집권 시 NCG 유지 등 통합확장억제 제공의 대한국 안보공약 정상 이행 유지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연속성 제고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지속 강화 및 네이토 비유 간 전략적 소통, 연대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 능력 강화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다. 이번 북한군의 우러전쟁 병력 파병과 관련하여 야권 지도부에서 정보조작 주장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과 현지 지원 인원 파견 등에 대한 반대 활동 전개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며 정쟁을 지향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사고로 국가안보와 평화유지라는 대의를 고려한 일치된 한 목소리로 북한의 파병 행위를 규탄하고 우러전쟁에 함께 대응해야 하겠다. 현명한 국민들의 올바른 안보의식 고취, 국가관 확립과 북한의 관심 끌기 및 대남 국론 분열형 국지도발 가능성 등 유사시를 대비한 민관군 통합방 위체제 확립과 국가동원 운영체제의 가동 준비 등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의 사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